지난 주말은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당이 서울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정부 여당을 선동질과 함께 아주 탄핵, 하야 등 극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국을 혼란시켜 왔던 그런 주간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공격 못지않게 한동훈을 자극하는 불씨를 확대시키는 모습도 만들었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조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공격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는 듯 한동훈 대표를 씹고 비난하는 데에 열을 더 올렸습니다. 조국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구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국민의힘 투토백에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육성 녹음 공개 이후에 침묵을 하고 있다. 옹호하려니 민망하고 비판하려니 겁이 난다. 당정 일체화도 못하겠고 차별화도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의향도 없고 수사권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면피하려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김건희 유패,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실장, 김건희 최측근 등의 전면 교체를 요청할 배짱도 없다. 축출될까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을 벌였습니다. 아무런 정치 비전도 없이 보수의 수치가 된 윤석열에 맞설 용기도 없는 자가 어찌 보수의 지도자가 되겠는가. 패셔니스타 당대표 얇고 가볍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축인 추경호에 대해서, 추경호가 지난달 26일인가요? 왜 대법원에서 조국에 대한 판결을 빨리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조국으로 볼 때는 지금 배치 달고 얼마나 즐기고 있는데 뼈아픈 지적이지요. 비수를 꽂으니까 조국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호도 싸잡아서 공격하는 것이죠.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를 졸졸 따르기만 하는 부하가 돼서 초조한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추경호 같은 지도자 때문에 몰락할 것이다. 조국 당은 탄핵 쇄빙선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맺었었는데, 조국은 한마디로 한동훈과 추경호를 아주 작심 비난을 해왔죠.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는 이재명처럼 아예 잊고 있는지 아니면은 모르쇠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는 조국이 교활한 사람이다,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몇 가지만 꼽아보지요. 딸의 장학금 문제, 공부 잘했습니까? 낙제를 해서 유급이 될 상황인데 공부 더 잘하라고 장학금을 줬다. 이것이 조국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하게 살지는 않았다. 돈 몇 푼 받고자 장학금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격려성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 조국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5일간 장관을 지나고 물러난 그날 20분 만에 서울대 교수직 복지원을 냈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날이 정확하게 제가 10월 1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장관 봉급도 받고 강의하지 않았던 교수 월급도 받았던, 이중으로 받았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돈 몇 푼 더 받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한 것이 조국이었습니다. 오상방위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형법 교수가 오상방위 사건 그야말로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형법 전문 교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질이 없는 형편없는 그런 교수라는 낙인을 찍히게 만든 그런 사건 아니었었습니까? 일생일대에 아마 조국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 부끄러움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을 추한 조국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한동훈을 신랄하게 비난했었는데 한동훈이 오늘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최고위에서 아주 시원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한동훈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작년 12월 26일인가 7일인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고요. 26일이군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을까?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한 그런 멘트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한 몸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같이 동반 살아보자 충원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오늘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대통령이 나눈 육성 음성이 터지자 정계가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유감 표명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한동훈으로 볼 때는 답답한 것이죠.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충정 어린 고언을 오늘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와 함께 참모진의 전면 개편,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등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당정 엇박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한 표정으로 느끼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요청에도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황 인식이라든가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한동훈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한동훈이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올바른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다른 데 있다. 녹음 파일 속의 날짜가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이었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 3대
제안을 했었죠.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의혹 규명의 협조,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남동의 라인, 측근 라인 8명을 향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다가 오늘은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은 물론 개각, 쇄신 개각까지 들고 나오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이 정권을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언을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제대로 마치려고 한다면은 이런 조치가 정말 시급하다. 반드시 이런 아픔을 이겨내야만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고통 속에, 고민 속에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냉정한 발언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뇌 어린 그런 충정의 고언을 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취임했을 때에 국민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었듯이 그러한 고뇌적인 사과와 인적 쇄신의 내각을 통해서 다시 그런 자리로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용기 있는 한동훈 발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조국 씨, 한동훈이 말이 없었다. 용기가 없다. 비겁한 지도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냐고 당신은 비아냥거렸었는데 이제는 어떤 말투로 꼬투리를 또 잡으려 합니까? 저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깨끗한 깨끗한 정신과 맑은 흠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그런 얘기하죠. 제목처럼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꾼이고 야바이꾼이고 정치 브로커들, 정치 협잡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가장 추하고 더러운 그런 정치를 해왔던 것은 바로 이런 정치 야합꾼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혼탁한 정치를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처럼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와 편법을 써서 국회에 숨어 있으니 이런 군상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어 있는 곳이 국회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신 자신도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기쓰고 배지를 달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과 같은 그런 생각 아니었었습니까? 이제 이재명은 선거까지 단 10하루를 남겨놓고 있고 당신도 겉으로야 느긋해 보이지만 바늘 방석에 앉은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김어준에게 말했던 것처럼 감옥에 가서 못 읽은 책들이나 읽어보고 체력 단련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이 아니었었죠. 이왕
감옥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아내 정경심처럼 2년여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아내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는가,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는가. 2억 원이 넘는 영치금 기록을 세웠잖아요. 나는 그 몇 배를 더 감옥에서 영치금 기록을 세우겠다. 그런 속내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한동훈, 추경호 투톱 때문에 국민의힘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당은 나를 포함해서 범죄 동호인, 범죄 호소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감방 대기 번호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이것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당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